네, 북한이 3주 만에 또다시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나선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력을 강화하고 전쟁 준비 완성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내일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1000일이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신형 방사포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의 외교안보 전망과 관련해서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오늘 또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렸습니다. 관련해서 합참이 조금 전에 속보를 전해왔는데 북한이 오늘 새벽에 오물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고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합참은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오늘 새벽 또다시 오물 쓰레기 풍선을 부양했다면서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도발 행위라고 규탄을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북한은 오늘 새벽 40여 개의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됐으며 현재까지 20여 개가 수도권과 경기 지역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관련한 대담을 좀 나눠볼 텐데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렸고 합참이 관련해서 조금 전에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위협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미 대선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났는데 북한은 아직도 침묵하고 있는데 우리에 대한 위협과 도발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여쭙죠. 예, 미국을 향한 그 메시지는 이제 다음에 또 다룰 내용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언급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여정이 어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담화에서 쓰레기라고 콕 집었어요. 북한이 탈북민들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 탈북민들을 쓰레기라고 부르거든요. 전 북한 정권이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자유를 찾아서 넘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그 책임이 김정은 정권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지난 5월 하순 이후 지금까지 31번째 북한이 우물풍선, 쓰레기풍선을 이제 부양하는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5월 달부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탈북민 단체가 북한에 보내는 전단을 오물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오물을 보낸다면 우리도 맞대응하겠다. 안 보낼 수가 없다라고 명분을 또 책임을 전가를 했었죠. 지금까지 이제 지속해서 그런 압박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어제 북한이 사진까지 공개를 했어요. 근데 전 사진을 보면서 좀 미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이렇게 글자를 가리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초코파이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그 두통약도 나오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당국은 오물이라고 그러지만 저건 주민들에게는 보물과 같은 존재고 결국 북한 정권에겐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걸 중단시키고 우리 여론을 악화시켜서 그걸 어떻게든 우리 정부가 막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핵무력 강화를 지속하겠다, 전쟁 준비 완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런 발언을 한 곳이 바로 인민군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대회라는 곳인데요. 이게 지금 10년 만에 개최가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건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근데 말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대대장급을 불러서 이런 대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주요 지휘관 예를 들어서 뭐 군단장급 이상이라든지 아주 고위 지휘관들을 불러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이런 걸 하기는 하지만 대대장급까지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여기 특이한 건 말이죠. 인민군 대대장 대대 정치지도원이라고 그랬어요. 북한의 군대 체제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군사지휘관이 있으면 정치지휘관이 있어요. 그래서
군사지휘관을 감시하고 북한군을 정치적으로 사상을 지도하고 감시하는 그런 견제 역할, 이원화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네. 대대장과 정치지도원, 어떻게 보면 정치지도원이 더 막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원들을 지금 네 번째라고 그랬거든요. 1953년 김일성 시기에 1차 했었고요. 2006년 김정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두 번째. 그다음에 김정은 들어와서 두 번째 하는 겁니다. 2014년 그리고 이번 10년 만에 개최한 것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김정은이 얼마나 주민들의 동요, 특히 군 내부의 동요를 의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지금 그 김정은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핵무력을 불가역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책임을 미국으로 돌렸습니다. 미국이 동맹 세력을 규합을 해서 나토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북한을 침공할 수 있다. 전쟁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누가 북한을 침공을 합니까? 전혀 아닌데 전쟁 분위기를 강요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전쟁터에서 멀어지면 이건 이 자국을 위험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상당히 우크라이나 파병을 염두에 둔 그런 언급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예, 지금 그리고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내일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1000일이 됩니다. 오히려 북한군까지 지금 참전을 하면서 전쟁이 확대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 에너지 시설, 대규모 공습으로 전력 시설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하는데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본토로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는 걸 허용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2기 집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당선인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24시간 만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향해서는 지원을 멈추겠다. 그렇다면 푸틴으로서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모양의 이 전쟁을 종결시키려고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북한군까지 파병을 해서 5만 명이 넘는 병력을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점령당하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에 집중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기 위해서 후방 지역에 있는 전력 시설까지 타격하는 것은 젤렌스키를 압박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전쟁 종전 조건에 호응을 해라. 이런 얘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푸틴으로서는 호기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정말 위기에 봉착을 한 거거든요. 북한군이 10월 중순에 파병이 됐지만 사실 미국을 포함한 서방이 거기에 대한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표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쿠르스크 지역을 딱 확고히 유지하면서 적어도 만약에 휴전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쿠르스크 지역과 점령된 우크라이나 지역을 맞교환하는 그런 유리한 형태의 이 휴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역시 각자 유리한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푸틴은 푸틴대로 젤렌스키는 젤렌스키대로 모든 공격과 방어 또는 이 대응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침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동안 에이테킴스 300km 사거리인데 그건 러시아 본토 사격 못하게 했는데 예. 허용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군의 참전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영국이나 프랑스가 그동안 자제했었는데 영국이나 프랑스도 제공한 무기의 사거리 그대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할 가능성이 현재는 더 높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독일 총리가 발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중에 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종식시키겠다라는 것은 의지를 담은 표현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어떤 뜻을 담았다고 좀 저희가 봐도 되겠습니까? 결국은 푸틴과 젤렌스키가 결코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요, 사실 한 일주일이나 열흘 이내에 전쟁, 러시아는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아주 빨리 끝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겠다. 우크라이나를 위성국으로 만들고 나토의 동진을 차단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천일, 이제 3년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본토까지 지금 점령을 일부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푸틴으로서는 명예 회복을 해야 되고 명예롭게 전쟁을 종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적어도 이렇게 되겠죠. 쿠르스크 지역을 회복하고 이쪽 이 동북부 지역에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확보한 상태에서 중단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이 나토 가입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거겠죠. 그리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지원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25년 중에 젤렌스키가 원하는 형태로 전쟁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미국의 신정부 또 서방 나토라든지 네. 계속 러시아의 불법 침략 전쟁이 승리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살상용 드론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사실 전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드론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드론의 그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큰 상황인데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도 석 달 전에 이 자폭형 드론을 최초 공개하지 않았겠습니까? 북한이 이번 전쟁에서 좀 드론과 관련된 경험을 쌓게 된다면 지금 날리고 있는 이 오물풍선이 결국 살상용 드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론이 대세가 됐는데 그것은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서 굉장히 열세거든요. 인구가 4분의 1밖에 안 되고 국력으로 치면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천일 동안 버티고 있고 또 쿠르스크 일부 지역을 저렇게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 드론 생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요. 네. 모든 부대에 드론을 편제시킨 그런 군은 우크라이나가 최초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드론의 전력을 극대화시키고 있고 최근에는 AI 인공지능을 접목한 자율형 드론까지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원으로 여러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드론까지 개발을 하고 있고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 재래식 전력이 우리 대한민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열세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드론의 역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겠다. 북한군을 용병으로 파병을 해서 드론 전력을 드론 운영과 관련된 그런 이 전쟁 경험을 높이고 그다음에 북한이 생산하고 있는 드론을 현장에서 검증을 해서 유사시 한반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한다면 핵무력뿐만이 아니라 이 드론도 비대칭 전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내고 있는 오물풍선이 드론으로 바뀌어서 우리를 향한 공격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의 드론 능력을 높일 뿐 아니라 대드론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집중해야 할 그런 과제가 생긴 겁니다. 예.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곧 트럼프 행정부도 이제 다시 출범을 하게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만약에 종식을 하게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두 가지 변수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북한에서는 앞으로 이제 러시아의 관계도 그렇고요. 북한 내부의 사정도 그렇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보면서 진행을 할 것 같으신지요? 예, 그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의 이 집권 2기 출범이 우리 안보, 특히 동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는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 전쟁 상황을 보면 그게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예. 지금 푸틴이 김정은이 절실히 필요해서 손을 꼭 잡았고 필요를 채워주고는 있지만 만약에 전쟁이 종결이 되고
푸틴이 사실 북한으로부터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지금 이렇게 밀착한 동맹 관계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김정은이 자기의 필요도 채우지 못하고 북한 내부의 어려움이 극심해질 경우 오히려 김정은이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다. 그것은 오히려 한반도 상황 변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화의 모멘텀, 비핵화의 모멘텀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미국과 공조하고 네. 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관련해서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